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레저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보스턴 여행을 떠났죠.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뉴욕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으로 출발하기 전에 뉴욕 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뮤지컬도 떠오르지만 맨하탄도 떠오르고요. 미국 금융의 중심지. 그 금융은 뭐예요? 네, 돈과 연관되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스포츠는 돈이다 라는 제목 갖고 뉴욕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은 바로 스포츠 비즈니스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욕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은 스포츠 상업화의 중요한 도시다. 또한 미국 스포츠의 미디어와 스포츠가 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가 바로 뉴욕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형태를 갖고 있는 도시도 또한 뉴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19세기 후반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 19세기 후반에 중요한 그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존 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마 보스턴 때도 얘기를 했죠. 이분이 뉴욕에서 처음으로 폴로 그라운드를 개장을 해요. 근데 이 폴로 그라운드 이 경기장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스라는 팀의 홈 경기장으로 쓰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그 팀들은 조금 약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팀들의 이름이 나중에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1883년에 뉴욕 고담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만들어지고 지금 얘기했던 이 폴로 그라운드 구장을 또 쓰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12,000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시에 1800년대에 12,000석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이.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뉴욕 자이언츠가 바로 만들어지는데 이 자이언트의 전신이 누구냐? 뉴욕 고담스다. 어떤 팀이냐? 뉴욕 고담스다. 그래서 이 뉴욕 고담스가 바로 폴로 그라운드를 홈 경기장으로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보스턴과 마찬가지로 뉴욕의 중요한 스포츠는 바로 야구였다. 네, 1920년대는 바로 베이브 루스와 뉴욕 양키스의 전성 시기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1914년 정도부터 19년도까지 베이비 루스가 보스턴에서 뛰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뉴욕으로 이제 19년에 이적해서 20년부터 이제 뛰었는데 이 베이비 루스가 이적하면서 양키스가 뭐 엄청나게 잘했죠. 베이비 루스의 홈런 기록은 1927년도에 한 시즌 동안 무려 60개 홈런을 쳤어요. 당시에 60개 쳤어요. 그의 타격 기술이 야구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팬들의 열광적 지지로 만들어진 것이 또한 양키스 스타디움이었고, 그래서 이 양키스 스타디움의 별칭은 바로 베이브 루스가 지은 집이다, 이런 별칭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뉴욕 스포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이비 루스가 왜 위대하냐? 베이비 루스 위대한 이유를 보면 홈런의 혁신자로 불립니다. 베이비 루스가 야구의 홈런 시대를 열었어요. 한 시즌에 처음으로 60개를 돌파한 선수가 베이비 루스였고 통산 714개 홈런 쳤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다재다능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 했듯이 보스턴에 있을 때 베이비 루스는 투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양키스에서는 타자로 더 유명해졌죠. 이미 투수로서도 94승 46패 엄청납니다. 이러한 기록을 갖고 있었던 놀라운 이도류 선수였죠. 그리고 이제 야구의 대중화를 바로 루스가 이끌었죠. 이렇게 루스가 너무 잘하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적 스포츠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베이비 루스는 바로 문화적 아이콘으로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이비 루스의 별명이 술탄 오브 스와트, 또한 더 그레이트 밤비노라는 별명을 갖고 특히 대공황 시기에 미국민들의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레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루스는 1936년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의 첫 번째로 헌액된 선수였습니다.
그의 등번호 3번은 뉴욕 양키스 영구 결번입니다. 네. 뉴욕 양키스를 자랑스럽게 만든 그 선수 바로 베이비 루스. 아니 미국인이 가장 자랑스러운 선수가 바로 베이브 루스입니다. 미국 대공황 시기와 스포츠를 보면 1929년과 1939년 여러 지금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사실 대공황이다 보니까 스포츠 산업도 많이 좀 죽었어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과 스포츠 산업이 위기를 갖게 되고 이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뭐 이제 1935년 신시내티 레즈의 첫 야간 경기가 개최된다든지 이러한 어떤 변화들, 야간 경기가 1935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는 여러 가지 경제적 고통의 시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매체로서 등장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1933년 그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개최되고 1936년에는 그 유명한 베를린 올림픽, 소위 나치 올림픽 때 제시 오웬스가 금메달을 무려 4개나 따죠. 육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미국 국민들의 삶에 자부심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930년 40년에는 뉴욕에 중요한 게 또 복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복싱 경기가 있었는데 당시 유명한 선수가 바로 잭 데믹스, 이 선수가 전설적 선수였다고 하고요. 또 조 루이스, 당대 최고의 복서. 이 선수들의 시합 때면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경기장이 꽉 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복싱뿐만 아니었어요. 농구, 하키, 프로 레슬링 등 스포츠 이벤트가 다 열렸던 멀티 구장이었다고 합니다. 1951년 샷 히어리 라운드 더 월드와 인동 통합. 그러니까 바비 존슨이 뉴욕 자이언츠의 선수였는데요. 브루클린 다저스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가장 극적, 지금까지도 해줘야 되는 극적인 월드시리즈 우승이었다고 합니다. 1951년. 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당시 또 전쟁 중이었네요. 그러니까 제키 로빈슨이 또한 아까 그 우리 지난 영상에 있던 제키 로빈슨이 또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또 활약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로빈슨은 바로 사회적 변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됐다.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뉴욕 스포츠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야구의 전성기가 있었고 바로 서브웨이 시리즈. 왜 서브웨이 시리즈죠? 뉴욕 양키스와 브루클린 다저스가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는 더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더비를 보는. 이게 바로 서브웨이 시리즈였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시리즈 하면서 월드 시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가 뭐예요? 서브웨이 시리즈라는 얘기를 했죠. 1960년대 뉴욕 매치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962년도에 브루클린 다저스가 어디로 가요? LA. 그래서 지금 LA 다저스가 원래 LA가 아니에요. 뉴욕에 있던 애가 다저스로 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뉴욕에 있던 브루클린이 LA를 가면서 다저스가 된 거죠. 팀 이름 그대로였으니까. 그래서 또한 그 뉴욕 자이언츠가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주하니까 양키스는 그대로 있고 뉴욕 매치가 창단이 됐죠. 그래서 뉴욕을 대표하는 현재 두 개의 그 야구단은 양키스와 매치잖아요. 네. 매치는 1969년 미라클 매치로 불리며 월드 시리즈 또 우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게 되고요. 1970년대에는 뉴욕 코스모스와 축구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게 돼요. 특히 1970년대 뉴욕 코스모스가 북미 축구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인기를 얻고 특히 이제 펠레가 이제 약간 전성기 조금 지난 다음에 이 코스모스 팀으로 오면서 그러면서도 최고의 기량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축구가 또 인기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이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1980년대에는 스포츠 산업의 상업화와 경기적 현대화가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뉴욕에는 아주 첨단의 스포츠 구단과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죠. 1990년에서 2000년대까지의 뉴욕 스포츠도 더 발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990년대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계속 열렸고 또한 US 오픈 테니스 대회도 열리게 됐고 특히 2000년대 새로운 경기장이 계속적으로 뭐 열리면서 이제
뉴욕 양키스가 2009년에 새로운 경기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매치가 그 유명한 시티 필드를 또 개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뉴저지의 네츠가 브루클린으로 이주해서 브루클린 네츠로 새롭게 실내 구장을 잘 짓게 되죠. 그래서 팬들, 농구 팬들의 여러 가지 이목을 집중시키죠. 네, 뉴욕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 뉴욕 양키스의 경제적 혁명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퀘어와 스포츠 미디어가 결국은 합쳐져서 뉴욕을 스포츠 메카로 만들고 스포츠 중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임스퀘어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1946년 뉴욕에서 NBA가 출범하면서 유명해졌고 NFL 본부도 뉴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명시살모 뭐예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다. 네, 그래서 뉴욕은 결국 그 스포츠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보스턴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욕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봤는데요. 바로 이러한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미국은 스포츠 초강대국이 됐는지를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면 여러분 좋은 영상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